이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죠. 코스피는 1916포인트, 코스닥은 이보다 좀 못하게 낙폭을 줄이면서 1% 정도 밀린 5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하락한 19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8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장중 1924포인트까지 오르며 21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0.6%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천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이 3,600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600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9포인트 하락한 5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91포인트로 3% 급락하면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오늘장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50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면서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현재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4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개인이 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만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6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빠르게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7원 40전 상승한 114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114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금융주가 건조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장 약세장성에서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M&A 호재로 하나금융지주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주당 2,200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2.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민영화 기대감으로 1.8% 이상 전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업 우려로 이틀 연속 약세를 면치 못했던 현대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7% 이상 오르면서 주당 3,000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 강보합에 머물러 있고요. 기아차는 이 시각 약보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장 금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고려안이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애강리미테도 4.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벅스도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는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딘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줄어들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된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긴급 진단을 그래도 좀 해보죠.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반등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이러한 내용을 조금 미리 알려드렸다면 오전장에 좀 대응을 하시기 좀 편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은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반등이 아니고 낙폭을 좀 많이 줄여준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좀 폭발적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이제 북한발 악재는 항상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전쟁 우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예. 그 시장 참여자들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전쟁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빠른 속도로 줄여주고 있는 만큼 너무 큰 우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점차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급락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부분 한 5일 이내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지금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96년도에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예. 또 이제 02년도에 이제 2차 연평해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그에 따른 또 회복 속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왔었던 부분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1차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2차 북한 핵실험 때는 무려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은 했지만 종가 부근에는 거의 이제 약보합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사일 실험, 북한 뭐 대포동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뭐 미사일 발사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북한의 악재는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으로까지의 그 악재가 번지지만 않는다면은 곧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요, 시장이 아직까지도 뭐 유럽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이제 추가적인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좀 단기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지금 뭐 주식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손실이 보신 한도 내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이 100%이신 상태에서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손실이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더라도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리스크 대응에는 좀 현금 비중을 늘려달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빠르게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단기 악재가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비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이셨는데요. 자, 이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할 겁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죠. 동국 SNC가 들어와 있는데요. 7408님의 종목이고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40%를 가지고 계신데 2년 동안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회복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 경력은 4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신가요? 일단은 동구 SNC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풍력의 테마로서 일단은 거의 풍력 부품주 중에서도 거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지금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북한발 리스크로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청정에너지, 뭐 태양광과 더불어서 풍력 부분에 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발전 가능성을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3분기 매출이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신 만큼 일단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길게 잡으실 거라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시장을 보신다면은 코스닥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부분도 좀 가셔야돼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야지만 주가 반등이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은 저는 저점을 한 6,7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비중이 좀 크신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 6,700원 부근에서 저는 이제 뭐 추가 매수 이렇게 매집을 권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있다면은 혹시 이제 9,000원권 이상이 있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지켜보시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 드리겠고 6,700원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한 9,000원 선까지 회복됐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5989님의 종목 OCI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요. 32만 원이시고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32만 원 선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는 건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좀 봐주세요. 네, 그럼 최근에 OCI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정밀화학 쪽에서 그 삼성 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에 지금 진입을 한다는 뉴스로 한 차례 이제 급락이 나옴으로써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도 좀 상당히 많이 감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제한적으로 시장 대비 좀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독보적으로 이제 1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생산 능력으로만 봤을 때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는 바람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너무 큰 우려보다는 점차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2만 원권에 지금 32만 원권보다 조금 더 아래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밑에 지금 지지선을 그려드렸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저점도 30만 원대 초반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저점도 지금 30만 원 초반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급락이 있었지만 31만 원권에서 지금 양봉이 뜨면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30만 원권 초반에 좀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32만 원이신데 지금 뭐 비중이나 매수 가격이나 아주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부분을 한 29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5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OCI 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요. 754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을 8,400원에 매수를 했고요. 84,000원이겠죠. 84,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96,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홀딩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전망은 지금 그 전에도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이유가 반드시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때 전망이나 지금 전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을 보신다면 한 82,000원 정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그 조정 시에도 82,000원의 지지를 보여주었었고요. 지금 21서 이탈 시도 82,000원의 지지선을 좀 강력하게 확보한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82,000원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신다면은 82,000원 선에서 조금 강력하게 지지선이 구축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담수화 플랜트 사업이라든지요, 뭐 원재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비중이 조금 저는 크지 않으시다면은 82,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사막 콘덴서인데요. 691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12,800원, 비중은 1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짐으로써 앞으로의 영업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에 좀 코스닥 시장의 부진과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비중은 좀 적으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십니다. 15% 비중에 매수가는 12,800원이신 상황에서 저는 여기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 업종을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동사의 수혜도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안정될 경우 주가는 좀 더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저점을 1,500원으로 지금 설정을, 1,500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저점 부분이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는 지금 비중을 한 25%라든지 20% 정도로 좀 끌어올려 놓으시고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대비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인 구간이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으로 봤을 때 아래 이제 48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이 481선이라는 거는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나타낸 이평선인데요.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만큼 주가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하락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조금 공포 심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강력하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시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백산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8% 가까이 급등해 있는 가격대 3,115원입니다. 백산을 문의하신 분은 547 하나님이신데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지금 좀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홍희진 연구원님, 네. 백산이 오늘 장중에는 9% 급락을 했었어요.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건데 앞으로 좀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뭐 손절 라인을 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오히려 이게 힘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도 좀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반면에 오늘 마이너스 9%에서 지금 플러스 9%까지 상승을 한 종목이거든요. 대응이 안 되신다면 그만큼 손실폭도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종목만의 급등의 이유를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뭐 실적 대비도 주가는 지금 뭐 그렇게 싸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응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추가 매수는 물론 추가 상승은 물론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매수보다는 일단은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KNDT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9%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기에 더 문매를 강하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KNDT를 문의하신 분은 9987님이시고 9,3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손실이 너무 크다고 꼭 좀 상담해 주세요. 손절가 보유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홍희진 연구원님. 예. 9,000원대 샀는데 6,000원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 시기는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많이 놓치셨어요. 제가 지금 뉴스를 잠깐 좀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자력, 히토룸, 수혜주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좀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이제 적자 전환이 됐고요. 또 뭐 이제 스톡 옵션 가격이 뭐 3,000원, 2,000원에 3,000원 사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한참 그 스톡 옵션 가격은 아래에서 지금 상당한 지금 매물이 지금 쏟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조금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좀 하락폭이 좀 크고 그 주가 지수의 반등이 있지만은 그 반등은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린 만큼 저는 이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일단 좀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7,200원 선에서 다시 밀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7,000원 선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그런 반등이 나와줄 거고요. 또한 최근은 뭐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인도 부분에서도 좀 뭐 추가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매도보다는 비중은 20%로 그렇게 크지 않으신 비중인 만큼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버텨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홍희진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 상담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현재는 어제보다 14포인트 내린 19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614억 원,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줄였죠. 9포인트 하락한 5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 줄어드는 속도가 다소 더딥니다. 1.8% 어제보다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잠시 뒤 2시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는 이번에 북한 연평 도발이 과연 단기 악재에 그칠 수 있는 재료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만약 오늘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공략하면 좋을런지 자세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기 1시간 전 2시 라스트 성공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 외환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 대응하겠다며 금융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심리 불안 등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원화와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금융 외환당국과 은행 간 한 라인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폭격으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유엔사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 협정 유지에 대한 책임 권한으로 이번 도발 사건을 조사할 것이며 북측의 위반 사항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터 샤프 유엔 군사령관은 북한은 도발적 공격을 중단하고 정전 협정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북한의 포격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번 무디스 수석 부대표는 탄탄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의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존 챔버스 S&P 전무도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번 공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 피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펠롤리도 한반도의 긴장은 이미 50년 넘게 지속돼 왔고 한국은 이 기간에 인상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915포인트, 코스닥이 502선인데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많은 분들이 금융시장 흐름을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장 마감 1시간 전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 장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전략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